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인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에 대한 파라다이스 재단과 정부 예산 지원금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은데요.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을 저격하고 나섰죠. 곽상도는 문준용은 2020년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데에 이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서도 정부 예산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며 이것들이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곽상도는 최초 공고보다 선발 인원과 금액을 늘린 이유가 왜인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갭 투자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문준용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가 아닌 강서구 등촌동의 모 아파트 15층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매수해 5억 4천만 원에 팔아 2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고 하죠. 앞서 곽상도는 지난 9일 문준용이 지난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 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에 단 4줄만을 쓰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것이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주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은행 지점의 영업시간도 다시 1시간 늘어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체계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는데요. 앞서 지난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넘게 수도권 은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었었죠. 평소 정상 개점, 폐점 시각과 비교해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았던 셈이었는데요. 이젠 예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넉넉하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26일부터 코로나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일정을 결국 연기하였는데요.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이유인데 이건 어찌 보면 예상된 당연한 결과였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자 임상실험 참여 비율이 전체의 7.4%에 불과해 고령자에 대한 효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다른 백신을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열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도 만 65세 이상은 관련 효능 정보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 확인 후 접종 시행을 결정하라고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도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산 백신이 아닌 화이자나 모더나로 맘 놓고 접종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미국에서도 자체적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 등의 특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사율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치명률에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70%까지 높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국발 변이 코로나까지 더해져 백신 접종으로도 코로나 확산 차단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네요.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백신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 바이러스들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스스로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